네, 이어서 1차 보건의료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WHO에서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 이래야 돼 라고 특성을 제시했어요. 1차 보건의료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어때야 되냐?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접근 가능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 1차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접근성이죠. 자, 접근성이라는 건 시간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지리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수용 가능성이라는 표현도 계속 나왔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자, 주민 참여,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요구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된다. 너무 비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차 보건의료는. 포괄성,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만 관리해주고 당뇨병은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거고, 유용성, 유용해야 돼요. 필요해야 돼요. 필요한 내용. 다시 말하면 제공되는 그 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유용해야 된다. 지속성. 하다 말면 안 돼요. 대사증후군 검진에서 지금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땡.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나한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관리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돼서 지금은 뭐 정상이네요. 또는 뭐 대사증후군이네요. 이게 해서 거기 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속적이어야 되고, 상호 협조성. 꼭 의료 분야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접근해서 상호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균등성. 누구나 그 서비스를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형평성, 균등성이 나오고 있죠. 요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오답으로 다음 중 지역사회 보건의료, 그 1차 보건의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뭐 바르게 짝지어진 것, 바른 것끼리 뭐 엮으시오 이런 거 나올 때 여기서 없지만 그럴듯해서 좋아 보이는 거, 예를 들어 뭐 효율성 이라던가 경제성이라던가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기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 해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가끔 이제 여기서 가능한 오답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서 문제를 봤을 때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주 이제 오답으로 거론될 수 있는 거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뭐 정치성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음에 1차 보건의료 필수 요소, 빈출 문제. 1차 보건의료 필수 요소. 요거는 WHO가 알맞다 선언을 하면서, 자, 1차 보건의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국가가 1차 보건의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1차 보건의료 사업 중에서 우선 얘네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라고 필수 요소로 제시한 거예요. 이거는 WHO가 제시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뭐뭐뭐를 먼저 우선 기본적으로 하라고 했냐면 보건 교육이에요. 주요 보건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보건교육, 식량 공급을 촉진하고 적절한 영양을 증진한다. 적절한 영양 공급, 영양 증진, 그리고 안전한 식수 공급과 기본적인 위생, 환경 위생에 대한 거죠. 특히 환경 위생 중에서도 사람들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물이에요. 물이 오염됐을 때에 인구 집단에서의 폭발적인 감염병 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환경위생을 얘기하면서 안전한 식수 공급이 같이 들어가 있고, 자, 모자보건 사업인데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사업, 그다음에 예방접종,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모든 감염병을 다 예방접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에볼라 바이러스 왜 요즘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심각한 질병인데 왜 예방접종이 없냐? 안 걸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걸리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큰 돈을 들여서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행 안 하고,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되게 높은, 원래 예전에는 한 90% 정도 됐었어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주로 어디에서 유행했냐면 아프리카 부족 국가. 그러니까 다른 부족으로 넘어갈 틈 없이 여기 사람들이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행을 안 했죠. 거기서 그리고 땡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2014년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게, 아프리카에서
도시 지역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도시 지역은 치명률 높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예방접종약이 없으니까 이제 치료도 어렵고.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중요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관리한다. 여기에서 흔한 질병과 외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중증도 있는 질병, 전문성이 필요한 질병 이런 거 아니고 일반적이고 아주 흔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고 외상에 대해서 적절히 치료하는 것, 필수 의약품 제공. 전문의약품 아니에요. 전문의약품 아니고 필수 꼭 필요한 의약품 제공하는 거,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재활, 정신보건에 대한 거예요. 심신장애자, 이제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거고 정신보건에 대한 내용으로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재활. 그래서 원래 1978년에 알마타 선언을 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8가지만 제시를 했다가 나중에 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9가지 필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시험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보건의료 접근 방법은 앞에서 1차 보건의료의 특성과 다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다 시험 문제래. 다 시험 문제여서 여기 기초이론에 넣은 거예요. 미리 얘는 나중에는 이제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너무 쉬워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좀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 계속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요. 예방에 중점을 둔다. 오답으로 치료에 중점을 둔다. 치료 아니겠죠. 당연히 예방에 중점을 두고요. 그 지역에 있는 의사 인력을 사용한다. 오답. 의사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적절한 기술과 인력, 그래서 꼭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인력들을 다 활용해야 돼요. 의사라고 한정 지으면 틀려요. 거의 대부분 틀린 답이에요. 쉽게 이용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어야 하고 주민의 참여 있어야 되고요. 상호 협조성 앞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지불부담 능력에 맞아야 되고 자조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조자립이 뭐예요? 스스로 서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조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가서 문제를 다 해결해줘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모든 지역 1차 보건의료에 실제 오답으로 나왔던 것 중에 뭐 모든 국가의 1차 보건의료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뭐 이런 것들. 일괄적인 게 아니라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까지 봤고, 자,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 먼 보건의료에 앞에 이렇게 붙는 게 많아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 각각의 국가가 모든 국가들이 가장 기본, 보건의료에서 기본으로 채택하고 가야 될 방향성이라면 양질의 보건의료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질이 좋아야 돼요. 좋은 질의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또 정의를 했겠어요. 왜 이렇게 학자들은 자꾸 기준 있는데 또 정의하고 또 정의하고 해서 우리 공부할 게 자꾸 많아지죠. 그렇게 정의한 것 중에서 가장 고전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이어스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양질의 보건의료에서 공중보건에서는 주로 마이어스 양질의 보건의료가 출제가 되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보건행정이랑 다 겹쳐지는 내용들인데 보건행정에서는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출제되고요. 공중보건에서도 간간히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이어스는 양질의 보건의료는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접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앞에서 1차 보건의료에서도 나왔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접근성이죠. 그래서 이 양질의 보건의료는 다음 중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이렇게 나오고 1번 접근성, 2번 지속성, 3번 효과성, 4번 질 이렇게 나와요. 답이 뭐예요?
효과성 비슷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는 꼭 그렇게 안 내고 이런 것들 설명을 해놓고 이거는 양질의 보건의료에 어떤 요건이 해당되는 설명이냐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접근성, 먼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필요할 때.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의료기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 서비스 갔는데 뭐 예방은 안 해줘. 예방접종이나 뭐 질병 예방을 위한 거 안 해주고 치료만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예방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요. 접근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지리적 접근성, 우리 동네에 있어야 돼요. 의료기관이. 병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참고로 이제 호흡기가 되게 이제 많이 안 좋아서 호흡기 내과 진료를 호흡기 내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 보면은 그 2차, 3차 병원이 아니면 보통은 정형외과밖에 없어요. 약간 조금 규모 있다가 다 정형외과밖에 없는 게, 아무리 둘러봐도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집 근처에 대형 병원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접근성이 보장이 돼서 이제 혼날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요. 그런 지리적 접근성. 우리 동네, 서울에서도 이런데 지역 내려가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양질의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면 공중보건의 제도나 보건진료원 제도. 자, 그 의료기관이 없는 그런 도서 지역이라던가 또는 뭐 시골 이런 데에 결국 보건소에 그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게 공중보건의가 그래서 있는 거고, 보건진료원 제도라는 건 뭐냐면 보건진료직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진료직은 안 계시네. 보건진료직 준비하시는 분이 요 보건진료원인데, 요거는 옛날 이름이고 지금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이렇게 되게 아주 조그만 그 시골, 저기 집 하나 있고 저기 멀리 집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해요, 국가가. 보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다 뭐냐면 이러한 지방의 지리적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거죠. 경제적 접근성, 적당히 해야 돼요. 돈이 갔는데 병원비가 막 엄청 비싸고 건강보험 적용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고 또 제도의 보장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용할 만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데 이런 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맹장 수술하는데 300만 원이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맹장 수술하면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뭐 하는데, 뭐 예전에 그 영화에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손가락이 잘려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하나 붙이는데 2천만 원, 하나 붙이는데 6천만 원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밖에 못 붙였어요. 이게 뭐예요? 그 경제적 접근성.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잔인한 얘기를. 표정이 막 너무 안 좋아. 미안해요. 제가 원래 잔인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로 생각난 게 딱 그거예요. 하필이면. 그게 첫 장면이라. 경제적 접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의료보장제도가 그래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무조건 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던가 이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무상의료잖아요. 나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더 경제적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시간적 접근성. 나 퇴근하면 병원도 문 닫아요. 되게 많죠, 그거 여러분. 그래서 야간 진료라던가 뭐 주말 진료라던가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 퇴근하면 너 일해 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도 사람들이 일하는 건데. 은행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퇴근하고 가야 되는데 나 퇴근하면 걔네 거기도 퇴근하고 은행을 갈 수가 없고. 그런 것들, 시간적 접근성. 자, 질적인 적정성. 보건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질적으로 그 수준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보건의료에서의 질이 좋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하이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수준의 질이어야 돼요. 굳이 과도하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적절한 수준. 그래서 최고의 의료기술, 최첨단 의료기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질이 보장이 돼야 되면서 대신 최신의 지식과 기술은 제공이 돼야 돼요. 지식.
왜냐하면 어떤 의료에 대해서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요 치료법이 최고야라고 했는데 새로운 지식이 개발이 돼서 새로운 방법이 나왔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접근이 돼야 되겠죠. 지식과 기술, 이제 질에서는 전문적인 능력,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능력, 의료인의 전문적인 능력.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도 적정 수준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윤리, 도덕적인 측면까지도 질에 포함이 돼요. 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제공하는 어떤 기관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까지 질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러한 질, 의료기관의 질,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회적으로 통제 기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증평가제도, 혹시 병원에 근무한 적 있으신 분? 인증평가 받아보셨어요? 죽죠. 보통 이제 인증평가 한번 할 때 무슨 내가 다음 평가가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그만두리라 라는 굳은 결심을 했는데 다음 평가 또 하고 있어. 내가 빨리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게 사회 통제 기전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의료기관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에 맞춰서 질을 유지해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의료인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질과 사실 떨어져 있는 보여주기식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런 통제 기전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또는 의료 제공자, 보건의료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질, 적절한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적인 적정성. 자, 지속성. 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돼요. 제공되다 말면 안 돼요. 의료 서비스. 왜냐하면 꼭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모든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는 치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자, 이 지속성 좀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질이나 접근성은 되게 명확해요. 근데 지속성은 이게 지속성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최근에 더 많이 나왔어요. 요 지문 그대로 써놓고 요거는 무슨 특성을 얘기하는 거냐. 자, 개인적 차원으로 봤을 때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육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안도감을 갖게 하는 전인적 의료. 전인적 의료가 뭐야? 전인적 의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서 어떤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신체적으로만 접근하면은 부러진 팔만 보면 돼요. 근데 전인적으로 접근한다면 네가 차를 타고 가다 그래서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겠니? 정신적인 충격, 그 사고 후 어떤 증후군이라던가 그런 것들까지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괄해서 보는 걸 전인적 의료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지속성은 이렇게 신체적인 것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걸 다 포함하는 전인적 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이걸 지속성의 특성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의료기관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되게 잘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이거 보니까 좀 큰 병원 가서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병원 가서 CT를 찍었어요. CT를 보더니 이건 3차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예전 같으면 3차 병원 가서 CT 또 찍어요. 그러면 지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3차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야 돼요. 관계를 가지고 검사 결과 가지고 가서 이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속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CT나 이런 거 의료 정보 되게 전달 잘 되잖아요. 잘 이용하고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CT 찍은 거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면은 우리는 그 병원에서 CT 찍은 거 우리가 보기엔 정확하지 않아서 못 쓴다고 다시 찍어야 된다고 되게 많았었어요. 이런 거.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관들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내가 병원에 의사가 나한테 큰 병원 가래요. 병원 어딜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되는데 누구 진료봐야 되는데 갔더니 병원 들어갔더니 무슨 그 내과도 막 호흡기 내과, 내분비 내과, 무슨 내과 내가 이게 여기 발이 저린데 이거 신경과를 가야 돼, 내과를 가야 돼, 정형외과를 가야 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까지 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의료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동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성이 유지가 된다. 사실 일반인한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느 진료과를 가서 어떤 사람한테 진료를 봐야 될지를 선택한다라는 게.
그래서 지속성은 의사나 의료기관끼리의 긴밀한 협조가 있으면서 서비스가 일관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지속성이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요것도 시험 문제, 요것도 시험 문제. 다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지문 그대로. 무슨 특성 얘기하는 거냐? 지속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효율성, 경제적 합리성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효율성, 효과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건데 여러분 항상 효율이라는 것은 효율적이야. 투자 대비 좀 효율적이야. 뭐예요?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항상 효율이라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내가 들인 노력, 들인 시간, 들인 돈에 비해서 얻은 결과물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많으냐가 효율이라는 개념이에요. 효과는 뭐예요? 효과는 그냥 아웃풋만 보는 거예요. 아웃풋.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래서 항상 효과는 목표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목표 달성했으면 효과가 있었어. 사업에 효과가 있었어. 달성 못했으면 효과가 없었어요.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결과물을 봤을 때 투입 대비 얼마나 적절하냐라는 게 효율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느냐가 효율성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뿐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효율성으로 들어가요. 왜? 마이어스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마이어스가 효율성에는 의사,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 보건의료의, 양질의 보건의료의 효율성의 하나의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의료를, 보건의료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효율성.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이런 특성은 양질의 보건의료 중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가 기출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인데 그걸 이렇게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 구성 요소를 이렇게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요약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시험 문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막 연결을 시켜놓고서는 바르게 연결된 걸 찾으시오. 잘못 연결된 거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맥락은 같아요. 자, 접근 용이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 요건 그대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 구성 요소를 접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료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포괄적인 예방부터 치료까지 포괄적인 서비스가 총괄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고 양적인 적합성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누가 무슨 암에 걸렸대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암에 걸려서 어디 병원 누가 잘하니? 그래서 어느 병원 가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어떤 교수님 잘한대. 그러면은 또 전화가 와요. 야, 거기 알아봤더니 예약하려면 3개월은 기다려야 된대. 어떻게 좀 예약 좀 땡겨줄 수 없어? 막 이렇게 병원에 근무하면은 그런 전화 진짜 많이 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해요. 응급실인데 입원하려면 앞에 몇 명이 더 있대. 좀 땡겨주면 안 돼. 막 원무과 지금 계속 전화 오고. 절대 다른 환자는 어떻게 해?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3차 병원에 집중해서 그런 문제긴 한데, 만약에 우리 동네 병원이 1차 의료기관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는 되게 많은데. 그럼 병원 한번 가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돼.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적절히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양적인 적합성까지가 접근 영역성에 들어가 있다는 거 구분하시고, 질적인 적정성, 전문인의 자격, 전문적인 자격.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인은 대부분 다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개인적 수용성, 제공되는 서비스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의 질이어야 된다라는 거, 질적으로 적합해야 된다.
자, 지속성, 개인 중심의 진료, 아까 전인적 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중점적인 의료 제공,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전인적 의료가 중점적으로 연속해서 제공이 되어야 하고, 서비스의 조정, 누가? 의료기관들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효율성, 평등한 재정이 골고루 분배가 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매칭하는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뭐 이렇게 자꾸 정의를 하고 있지. 이거보다 사실 훨씬 많아요. 행정에 들어가면 몇 개만 보는 건데, 리와 존스, 이제 고전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중에 하나인데, 자, 리와 존스는 이렇게 8가지로 제시했어요. 우선 보건의료는, 양질의 보건의료는 의과학에 기초해야 된다. 당연히 의료인데 의과학에 기초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방을 강조해라. 치료가 아니라 예방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은. 그다음에 환자와 의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의사가 지시한 거에 환자가 잘 따라야 돼요.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면서, 자, 이 약 복용하시는 동안은 술과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왔어요. 약 효과가 없어요. 협조가 안 되면 서비스의 내용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인적 치료, 앞에 지속성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것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것. 의사와 환자가 지속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양질의 보건의료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과 연계되어야 하고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랑 협조가 되면서 과학적인 현대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리와 존스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가끔 문제로 나오는 정도. 자, 마지막 바람직한, 뭐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죠. 이거는 미국 의학, 제가 강의하면서도 너무 웃겨요. 뭐 이렇게 다들 열심히 분류를 해가지고. 자, 미국 의학 한림원에서 이제 바람직한 의료의 구성 요소라고, 이번에는 양질의 의료가 아니라 바람직한 의료, 같은 의미죠.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자, 효과성, 안전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을 제시를 했어요. 요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효과, 의료, 내가 검사를 했으면 검사 결과가 정확해야죠. 그게 효과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돼요. 치료를 했으면 치료 결과 회복이 돼야 되죠. 그게 효과예요. 효과성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보건의료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개입 조치가 다른 대안들에 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를 제공해라.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을 거야. 그걸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성. 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위험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것. 환자 중심성, 환자가 판단해야 돼요. 어떤 검사를 할지 말지. 쉽지 않죠, 근데. 하려면 사실 이거 꼭 해야 되나 싶지만 딱히 아는 저도 말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CT 찍고 기관지 내시경하고 혈액검사하고 또 하고 막 계속 하는데,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 설명은 다 했고, 의사가 설명을 다 했고, 동의서에 제가 사인도 했어요. 제가 결정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 필요, 가치, 환자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 모든 임상적 결정은 환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적시성. 이 보건의료에서 특히나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시성인데,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바로 제공이 되어야 돼요. 특히 어디에서 어떤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처럼 딱 골든타임이 있는 건강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서비스가 대기 시간 없이 최대한 빨리 제공이 돼야지. 뇌경색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빨리 약물 주사만 하면요, 아무 문제 없이 걸어서 2박 3일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가 4시간, 5시간만 지연되면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고 그러면서 반신마비가 돼서 한 달 동안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고 결국은 휠체어 타고 나가야 돼요. 4시간 차이로. 그 다음에 평생을 재활치료를 하고 평생을 목발을 짚고 다녀야 돼요. 마비가 왔으니까. 이게 2시간에서 3시간 차이라는 거예요. 적시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되는 것.
자, 효율성, 제공되는 자원 시간이 그런 투입 요소당 산출, 투입 대비 산출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형평성,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해서 바람직한 의료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거 좀 그런가? 시험 문제 풀 때 다음 마이어스가 꼭 붙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중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데 너무 마이어스를 근데 마이어스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는데 보기를 보면은 마이어스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를 보고 이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바람직한 의료의 구성 요소에서는 효과성이 들어가지만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 의료나 뭐 이런 데서는 효과성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효과성이 있을 때 효과성 땡 그게 아니라 나머지 보기들이랑 쭉 비교를 해봐서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그래서 여러분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의 마음에 드는 답을 선택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이 대부분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안 돼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틀리는 거예요. 이의 제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자, 넘어가서 건강에 대한 정의들을 좀 보고 갈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건강 결정 요인, 건강의 장이론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 3개만 살짝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WHO에서의 건강의 정의, 항상 보건에서는 WHO가 기본이에요. 항상 기본이에요. 자, WHO 건강의 정의는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머릿속에 다 있을 걸 하도 외워서 1학년 때 외우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가 신체적,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녕이 완전한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개념의 건강은 뭘까요? 그렇죠. 사회적 건강.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사회적 건강. 그래서 생활의 개념이다라고도 하죠. 사회적 건강, 안녕. 자, 건강 정의를 한 학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지만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빈출되는 학자 두 학자가 베르나르와 파슨스인데, 자, 베르나르는 건강은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 항상성은 뭐예요? 항상 그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은. 그래서 밖이 아무리 더워도 내 체온은 36.5도에서 37.12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36.1에서 37.1. 아무리 추워도 온도가 그 정도로 유지가 되겠죠. 그게 뭐예요? 나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성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올해 더운 것 같지만 진짜 올해 너무, 이거 여름 맞아? 작년 생각나세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작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엄청 더웠었거든요. 올해 진짜 왜 이러지 싶을 만큼 약간 기상이변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사병이 뭐예요? 밖에서 막 엄청 더운데 거기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내가 항상성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우리 이제 산업보건할 때 나올 건데, 나의 뇌가, 우리 보일러 조절기 있잖아요. 보일러 조절기. 보일러에다가 우리 실내 온도를 26도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실내 온도가 24도다. 그럼 막 돌아가다가 26도 넘어가면 멈추죠. 그러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또 돌아가요. 이게 보일러 조절, 우리 머리에 있는 거예요. 36.5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얘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항상성이 깨져서. 왜 깨지냐면 너무 더우니까 여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뇌 온도가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40도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뇌가. 그래서 보일러 조절기가 40도로 맞춰줘요. 근데 내 체온이 36.5도야. 그럼 내가 느끼기엔 어때요? 나 춥네? 열심히 열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온도를 40도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항상성이 깨져서 열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라고 얘기한 게 베르나르. 파슨스, 자, 앞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안녕 강조한 게 파슨스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겠죠.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파슨스는 뭐라 그러냐면, 때로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길 원하기도 한다.
한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저 예전에 그 병원 생활할 때 너무 출근하기 싫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나가는 차가 나를 살짝만 건드려주고 가면 좋겠다. 정당하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어. 많이 안 다치면서 출근 안 할 수 있는, 건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하기 싫어서. 그래서 사회적 건강. 자, 건강의 장 이론 랄론드. 자, 랄론드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아서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아마 시험이 끝나도 계속 생각날 거예요. 1974년 연도 1974년 랄론드 보고서인데, 랄론드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고요. 랄론드는 캐나다 보건성 장관이었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이제 1974년에 캐나다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뭐냐면은 감염병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했더니 만성질환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국민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뭐지? 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보고서를 쓰진 않았겠지. 밑에 연구원들이 써서 이제 장관 이름을 딱 냈겠죠. 랄론드라고.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 4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생물학적 요인, 유전. 우리 몸의 유전적인 것. 그 다음에 환경, 생활 습관.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그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 이 4가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더라. 그래서 이 4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망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큰 게 뭐다? 생활 습관이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뭘 관리해야 된다?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강조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히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때까지는 그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거 별로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게 나중에 어떤 질환을 유발하고 당뇨병, 뭐 고혈압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적었겠죠. 그러다 이제 많은 연구가 발표가 된 거고, 그래서 생활 습관이 강조가 되면서 이때 이 건강의 장 이론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그 건강에 대해서 생활 습관, 환경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으로. 여길 시작으로 해서 랄론드 보고서는 굉장히 강조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들을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 뭐 그것만 있겠어요.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 중에서 유전적 요인. 여러분 그 엄마 아빠를 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누굴 닮았나를 한번 보세요. 뭐 두 분을 골고루 닮은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의 건강을 전 유심히 살펴봐요. 되게 신기하게 맞아요.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제분들은 저희 아빠와 고모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저희 아빠랑 이제 고모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를 닮았고 나머지 3명의 고모가 할머니를 닮았어요. 할머니, 제가 제 어린 시절에 할머니의 기억은 온갖 질병을 가지고 계셔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당뇨에, 뭐 우리 그 당시에 몰랐던 되게 많은 질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를 닮은 3 고모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이나 유전적 문제, 그런 건강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할아버지를 닮은 2분은 고혈압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 집만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걸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남들보다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단 관리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집에 암이 많았어요. 어떡하지? 열심히 검사해야죠. 미리 보험 들어놓고 열심히 검사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바람, 뭐 흡연이라던가 음주라던가 이런 거 조절하는 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유전은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학자들이 너무 많은 관련성이 있지만 그러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통계적 관련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때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 자체가 직접적인 건강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하진 않죠. 대신 이게 우리가 그럼 손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기 쉽겠구나. 특히 간 질환,
자, 집안에 내가 엄마나 아빠 중에 형제 중에 간암이라던가 간경화가 있다라면은 간은 특히 유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관리해야 돼요. 사회경 최근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기사 중에 되게 무서운 내용이 있었는데 이 유전과 관련된 것 중에 왜 유전되는 질병 중에 왜 희귀병이 있잖아요. 그 유전인데 반드시 유전되는 것. 그래서 어떤 인도와 뭐 누구 아무튼 이제 부부가 엄마가 그게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아기가 계속 그래서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자랑 정자 그 수정란인가 난자 정자에서 유전자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다른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수정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 문제가 없는 아기를 출산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먼 미래에 남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래요. 사회경제적 요인, 직업, 나의 직업이 내 건강에 미치는 요인 굉장히 크겠죠. 주거 환경, 직업 환경, 교육 수준, 재산, 가족 유무, 내가 뭐 결혼을 했는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지 혼자 사는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질병 양상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생활습관이나 건강 행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특히 흡연, 신체활동, 운동, 일상생활, 자기관리 같은 것들 중요한 결정인자고. 자, 환경도 보면요. 환경을 우리가 크게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생물학적 환경이라고 하면은 병원균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 환경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제 물리화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면은 고온, 한냉, 추울 때 뭐 기압이라던가 자외선이라던가 소음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열사병, 그다음에 감압병, 뭐 자만병 또는 뭐 그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 또는 수은 중독 뭐예요? 수은 중독, 수은 같은 거 그런 물질들은 화학적 환경에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산업보건 가서 또 더 할 거고요. 사회적 환경,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어때요?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가 있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으면은 더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겠죠.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 관습이나 대중매체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사회문화적 요인, 그 문화가 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거는 너무나 내가 숨겨야 할 일이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이게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문화가 정신건강에 결국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보건의료 체계. 자, 여기 사회적 환경이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띄어서 또 보건의료 체계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질병의 주요 결정 요인들까지 봤고요. 아이고 많이 못 나갔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건강 모형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모형이 나오면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들어갈게요.